안녕하세요 여러분, 가탄입니다. 오늘 3강에서는 드로잉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저와 함께 배워보실 거예요. 아마 드로잉의 기초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선이 될 거예요. 그림을 많이 그려오셨던 분들은 이 선을 지금까지 많이 그어오셨을 텐데 포토샵으로 그림을 처음 그리시거나 아예 그림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선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직선을 쓰는 것도 배워보고, 그리고 곡선을 쓰는 것도 같이 배워보실 거예요. 직선과 곡선을 통해서 물건을 내가 부드러운 형태로 어떻게 뽑아내는지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선을 쓰면서 이렇게 복잡한 물건의 형태를 그려보는 것까지 같이 해볼 거고요. 아무래도 기초적인 부분이라 그림을 그려오셨던 분들은 혹시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림을 그리시다가 저는 이 곡선을 쓰는 거를 저도 조금 어려워 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나 원을 좀 그리기를 힘들어 해요. 그리고 처음에 손이 잘 안 풀렸을 때는 이 곡선이 잘 나오지 않아서 그림이 조금 딱딱해진다던가 거칠어진다던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림을 그려오셨던 분들 중에 내가 스케치를 하면 그림이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스케치할 때 인체가 너무 딱딱하게 그려진다. 채색을 하고 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스케치할 때는 인체가 유연하지 않고 뻣뻣해 보인다면 이 선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인체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선을 개선해서 그림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와 함께 이 수업을 공부를 하시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로잉의 기초는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시는 크로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크로키는 많은 분들이 크로키는 이제 인체의 기초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고 있어요. 저도 크로키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을 그림 관련과로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할 당시에 방학 동안 크로키를 천장을 그리는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이건 아마도 이제 교수님께서 드로잉의 기초를 크로키를 통해서 다지고 들어와서 수업을 들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내주신 과제였을 거예요. 아직도 그림을 그릴 때 손을 푸는 방법으로 이거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이때 천장을 그렸지만 제가 평생 그린 크로키가 천장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 크로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도 정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도록 할게요. 크로키는 빠르게 그림을 그려내는 드로잉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어느 정도 빠르게 하냐면 보통 뭐 30초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1분짜리 그림도 있고 3분, 5분 이렇게 타이머에 분수를 정해서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그림을 다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림을 한 장도 그려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빠르게 그림을 그리다니 되게 걱정이 되실 텐데 이거는 내가 상상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사진이나 뭐 인체 이미지를 보시고서 아니면 동세나 이런 거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를 보시고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내는 거라 어떻게 보면은 약간 모작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모작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모작은 조금 시간을 길게 들여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길게 들여서 구체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똑같이 그림을 그려내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크로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찰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형태력을 중심으로 연습을 하는 그런 드로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율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밸런스는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런 형태에 집중을 하셔서 그림을 그려내는 드로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크로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제 뒷부분에서 크로키의 목적이나 그리고 연습 방법, 순서 그런 것들을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크로키를 하시다 보면 많은 그림을 아무래도 그려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손만 움직이고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장수를 채운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크로키를 내 그림에 응용시켜서 적용시키는 방법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지고, 생각 없이 크로키를 하게 되면 크로키를 하셔도 그림 실력에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크로키를 연습해서 내 그림에 적용을 시킬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배워볼 텐데요. 크로키를 응용해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 그림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연습 방법. 그런 방법들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선을 긋기 전에 펜을 어떻게 쥐는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손 사진을 찍어서 좀 준비를 해뒀는데요. 여러분은 이 세 개 중에 어떤 식으로 펜을 좀 쥐고 계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펜을 편안하게 쥐셨다면 이런 식으로 펜의 각도가 조금 누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손에 힘을 많이 준 상태에서는 펜의 각도가 서 있을 텐데요. 이런 상태에서 펜을 쓰시면 선이 이렇게 강하고 조금 짧게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는 선을 좀 길게 쓰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손에 힘을 빼시고 펜을 눕힌 상태에서 선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시면 펜의 길이 자체, 선의 길이 자체가 훨씬 길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여러분이 큰 형태를 잡으실 때는 손을 바닥에서 살짝 떼시는 것도 좋아요. 아무래도 손 자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이 팔 하박이 조금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팔 하박을 이용해서 길게 이렇게 선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손을 지지하는 게 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바닥 쪽에 살짝 새끼손가락을 좀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팔을 이용해서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길게 사용해줍니다. 항상 손을 떼고 있는 게 조금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손에 힘을 빼셔서 쓰시거나 아니면은 손을 살짝 띄워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선을 그어 볼게요. 먼저 직선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손에 힘을 빼시고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계속해서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이렇게 그어보시면서 선의 간격을 한번 맞춰보세요. 아무데나 선을 그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선을 컨트롤 할 수 있게 이렇게 그어보시고, 자, 제가 이렇게 몇 개의 선을 그어봤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미지 로테이션, 우리 2강에서 이거 배웠죠? 캔버스를 한번 돌려볼게요. 캔버스를 이렇게 돌려보면 선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아래쪽에서 오른쪽에서 좀 살짝 아래로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선이 기울어져 있죠? 보통 저희는 오른쪽 손을 많이 좀 사용하고 왼손잡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그리고 한쪽 손만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수평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직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이 뭐 얼굴을 그리시거나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얼굴이 삐뚤어져 있다던가
아니면은 어디 한 군데가 더 튀어나와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좌우 대칭이나 수평이 잘 안 맞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여러분이 선을 그으실 때도 이 수평에 집중을 하셔서 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캔버스를 돌려볼게요. 이번에는 내가 선을 그을 때 수평에 집중해서 할 텐데 이 선이 그어지는 요 브러쉬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선을 그으시는 것보다 멀리서 지금 여기 캔버스가 수평이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내가 목표 지점을 두시고 그렇게 수평을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선을 그어보세요. 이렇게 멀리 선을 보시고 그어보시면 선이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로로도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세로로 선을 그을 때도 간격에 맞추어서 그리고 수평에 맞추어서 직선을 그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곡선을 조금 편안하게 그리시는 게 더 중요한데요. 직선을 끄고 제가 이제 곡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S자 형태로 곡선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어서 이번에도 간격을 맞추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곡선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제가 곡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저는 선을 여러 번 그려요. 그리고 손에 힘을 빼고 스치듯이 이 S의 형태를 먼저 이렇게 잡아둡니다. 이렇게 가선을 먼저 잡으셔서 위치와 그리고 선을 그리는 길을 먼저 그려두신 다음에 덜 그려진 부분이나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선을 확정 지으셔서 한 번 더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퍼시티를 조금 낮춰서 가선을 그리고 이 안에서 선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그리면 이 선보다는 형태가 확실하지는 않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는 그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 선은 확실하긴 하지만 이렇게 그리면 형태 자체가 조금 긴장되고 딱딱하게 나와요. 먼저 제가 별 생각 없이 자유롭게 먼저 선을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선을 그리시면 여러분이 이 원의 직경 자체도 되게 크게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 곡선이 조금 답답하고 짧은 것보다 부드럽고 컸을 때 형태가 훨씬 크게 나오고 실루엣도 훨씬 크게 나오게 돼요. 여러분이 선을 쓰실 때도 이렇게 스치듯이 먼저 가선을 잡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안에서 어차피 형태를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선을 여러 번 쓰는 거를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이렇게 짧은 선을 이걸 털선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털선을 이렇게 짧은 선을 여러 번 겹쳐서 형태를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형태력에 그렇게 사실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스케치를 더 지저분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선을 많이 쓰셔도 되는데 대신 길게 손을 조금 띄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제가 선을 여러 번 쓰는 것 중에 또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강하고 굵은 선을 여러 번 그리셔서 이 안에서 형태를 더 진하게 조금 칠을 해서 잡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지우개로 형태를 다듬으신다던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선에서 진짜 선을 찾는 게 아니고 선을 채색을 해서 선을 채워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뭔가 본격적인 본 작업을 하시거나 채색을 하실 때 우리가 이 안에서 선을 결정해야 되는데 바깥쪽의 선이 될 수도 있고 안쪽의 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태 자체가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 선을 여러 번 덧대어서 칠하듯이 선을 잡는 거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털선, 굵은 선, 이 부분 이렇게 선을 쓰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원까지 그려보겠습니다. 손에 힘을 빼시고 크게 원의 형태를 잡으신 후에 자,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하셔서 원의 형태를 제가 잡아봤어요. 이렇게 하신 후에 아까 했던 플립 호리즌탈 기능을 이용해서 뒤집어 볼 거예요. 저는 F1으로 단축키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단축키 설정하세요. 자,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저는 여기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여기가 살짝 납작하게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마 원을 그리시면 대부분의 원들이 약간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구로 나중에 얼굴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게 삐뚤어지지 않게 원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하시면서 의식을 하시면서 그리시는 게 좋아요. 저는 여기 부분을 조금 더 볼록하게 하고 아래가 들어가게 다시 한번 잡을 거예요. 자, 이렇게 원이 정원의 형태가 될 수 있게 조정을 하시면서 구를 연습해 보세요. 손을 푸시는 데는 직선보다는 곡선, 구라던가 이렇게 원을 여러분이 많이 그려보시면서 손을 푸시는 게 초반에 이렇게 구로 손을 조금 풉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타원도 한번 그려볼까요? 타원을 납작하게 이렇게 눕혀서 타원도 그려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위쪽에 직선을 길게 부드럽게 빼고 여기 오른쪽에 여기는 살짝 짧은 선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작은 원도 하나 그려보고 중간 사이즈의 타원도 한번 그려보시고 이거를 또 곡선으로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왼쪽 곡선, 오른쪽 곡선. 직선도 2개. 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컵이 되었죠? 우리 이렇게 제가 원이라던가 곡선이라던가 직선을 이용해서 물건을 그리는 것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간단한 그런 물건부터 복잡한 물건까지 한번 제가 조금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도 보시고서 한번 그렇게 선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럼 원과 직선을 이용해서 주전자와 그리고 좀 더 복잡한 하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안에 그리시기 전에 이 안에 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뚜껑에도 구가 있고 여기에는 원이 있네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도 구가 있고 제가 일부러 약간 동글동글한 주전자를 골랐어요. 여러분이 곡선을 조금 많이 써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주전자 입구 부분 그리고 전체 형태도 약간 구죠. 여기에 어디에 도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먼저 물건을 잡으실 때는 여기서 크게 먼저 있는 덩어리부터 좀 잡아볼 거예요. 전체 원의 주전자 크기부터 들어가시고 이쪽에 몸통에 있는 구를 하나 넣고 그리고 주전자 여기 오른쪽 부분에 귀퉁이가 있죠? 잡는 손잡이가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봅시다. 귀 형태네요. 그려보시고 이제 주전자 입구 부분을 곡선으로 연결을 하셔서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거 그리실 때 여기 입구의 구를 제가 먼저 그렸죠. 그런 다음에 몸통이랑 지금 선을 연결했어요. 그러려면 입구의 구의 위치를 먼저 한번 파악해 봐야겠죠. 여기 원의 제일 위에 끝나는 부분 여기 위에쯤에 이렇게 구가 있었어요. 여기다가 구를 넣고 그 후에 여러분이 선을 연결을 하시면 이 주전자에 여기 주둥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이 편하게 그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뚜껑도 한번 그려볼까요? 뚜껑과 그리고 손잡이 부분, 뚜껑 머리 부분 이렇게 제가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중심을 잡고 있는 이 구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손잡이의 대략적인 손잡이를 제가 구체적으로 그리진 않았죠? 이렇게 곡선으로 손잡이의 대략적인 형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주둥이 부분 그리고 위에 올려져 있는 여기 머리 부분 여기까지 큰 거부터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 나갔어요. 여러분이 아마 여기 머리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귀부터 시작한다면 여기 손잡이 부분부터 시작한다면 이 구나 아니면 주둥이를 잡을 때도 조금 위치라던가 형태가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중심이 되는 거 먼저 잡으시고 그 후부터 어떻게 그리실지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대략적인 크기를 잡았는데 이 손잡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더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러프하게 잡았어요. 이거 확실하게 선을 딱딱 부분 지어서 그리시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 선을 먼저 그어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볼록하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말려있는 손잡이 아래쪽에 말려있는 이 부분도 그리시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애들은 먼저 좀 위치를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살짝 그려두세요. 그리고 두께를 그리시고
이거를 연결을 해 주십시다. 여러분 지우개 쓰셔도 돼요. 하시면서 지우개도 편하게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대략적인 선을 그으셨으면 이 선을 정해줄 살짝 진한 선으로 형태를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손잡이 부분의 형태를 제가 조금 그렸어요. 이 아래 부분, 여기는 주전자의 이 받침 부분은 좀 부수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뭐 맨 마지막에 그려주셔도 되고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그리도록 할게요. 뚜껑 있는 부분도 살짝 올라왔어요. 우리가 큰 형태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 안에서 세부적인 형태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먼저 그려나간다면 큰 형태를 잡기가 조금 힘들어지는데 큰 형태를 잡아 놓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정도? 요렇게만 해도 편하게 좀 부수적인 것들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요 위쪽에 올라와 있는 뚜껑 손잡이 부분 요것도 그려줬죠. 여기에 선을 연결시키셔서 뚜껑도 마저 그려주겠습니다. 여기 주둥이 부분도 우리가 러프하게 잡았는데 띄어져 있는 선 부분들도 연결을 해주세요. 형태를 좀 더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주전자의 스케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죠? 아래 부분의 하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주전자를 그리는 방법과 똑같이 그릴 거예요. 이 안에서 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형태가 어떤 것인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분석을 해보시고 나는 어디부터 그리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을 먼저 해봅시다. 제가 오퍼시티를 조금 낮춰서 그 위에 어떤 걸 그릴지 찾아볼게요. 여기 윗부분에 달려있는 리본은 조금 부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빼고서 지금 여기 발바닥 부분, 이 발바닥 부분이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일이 위쪽으로 갈수록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이 위쪽에 발꿈치 부분을 잡고 높이를 설정한 다음에 여기를 연결을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그리면 하일의 본체 부분, 여기 몸통 부분 외에 리본하고 여기 굽 부분은 나중에 그려도 될 것 같아서 저는 큰 덩어리로 여기 몸통 부분을 먼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발굽 부분, 여기 먼저 이렇게 큰 덩어리로 잡으시고 하일은 여기 아래 부분은 조금 평평하거든요. 여기 부분을 조금 평평하게 하시고 위에는 조금 동그랗게 이렇게 굽 부분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위치를 보니까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한 키릴이네요. 자, 이렇게 뒷굽 부분을 슬쩍슬쩍 그려서 위치를 조금 찾아두세요. 저는 사람을 그릴 때나 아니면 물체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좀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위치를 먼저 설정을 좀 해두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제가 또 크로키에 대해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이 점을 찍어두고 선만 연결하면 돼서
선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형태를 표현하실 때 되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제가 여기 부분, 그 다음에 발꿈치 부분, 하일 부분 이렇게 위치를 먼저 표시를 해놨어요. 하일이 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도 점을 찍어둘게요. 그렇게 하시고 연결을 해봅시다. 이렇게 제가 연결을 좀 해뒀어요. 여기 안쪽에 보면 이 하일의 바닥 부분도 있죠? 그래서 바닥 부분을 그리시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저는 셔츠 깃이나 그런 거 그릴 때도 굴을 이렇게 셔츠 안쪽에 굴을 먼저 잡은 다음에 셔츠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바닥 안쪽에 안 보이는 부분이라던가 이 안 보이는 부분은 발바닥 여기 부분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이 발바닥 부분을 요 바깥쪽 라인이랑 같이 연결을 시키셔서 선을 그어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형태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내가 맨 처음에 그렸던 러프한 여기 안 보이는 선들은 지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하일의 본체가 어느 정도 작업이 됐어요. 이제 굽과 리본을 마저 그려볼게요. 이 굽을 그리시기 전에 밑굽을 먼저 그릴 거예요. 하일은 이 뒤쪽에 있는 굽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앞코 부분에도 굽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일 같은 경우는 앞코에 달린 굽이 좀 굵은 것 같으니까 이것도 그려줄게요. 우리가 이 아래에 이 선을 그었죠? 이 선과 같이 굽에 있는 선도 수평에 좀 가깝게 되니까 이 선을 따라서 위쪽에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뒷굽은 굽이 꺾여져 있는 이 부분, 요 위치쯤에 뒷굽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살짝 체크를 해주세요. 내가 그리면서 길이를 결정하는 것보다 체크를 미리 해주시는 게 훨씬 편해요. 꼭 이렇게 물건을 그리실 때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뒷굽까지 제가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본을 그리면 되겠죠? 리본까지 그릴게요. 리본도 보니까 형태가 리본 하나가 아니고 몇 개 정도 되는 리본이 이렇게 달려있어서 좀 쉬운 형태는 아니네요. 동글동글하게 우리가 크기를 먼저 좀 잡아두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볼륨감이 있는 그런 리본들이죠? 멀리서 보시고 리본이 이 정도 위치쯤 되겠구나 라고서 크기를 한 이 정도가 되겠구나 하고서 리본을 먼저 잡아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인 크기를. 자, 그리고 이 안에서 덩어리들을 분리를 해줍니다. 외곽에 있는 이 크기를 제가 지금 먼저 잡았죠. 그런 다음에 안쪽에 있는 덩어리를 분리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다 구가 되어 있는 타원의 곡선들이 있죠? 우리가 타원 그렸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리본 바깥에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맨 처음에 잡았던 가선들은 살짝살짝 지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 선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스치듯이 선을 조금씩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덩어리들을 잡고 확대하셔서 연결을 조금 해줄게요. 선이 너무 지저분하다 싶으시면 지워서 이렇게 선을 조금 깔끔하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한 선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구두를 그려봤는데요. 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선만 이용해서 그렸는데, 제가 포토샵 강의 때 설명드렸던 트랜스폼을 이용하셔서 형태를 조정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후조정도 가능하고 또 가선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셔야 형태가 좀 부드럽게 나와요. 긴장하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조정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선을 그어주시면 그 선이 여러분 그림에도 적용되어서 보일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드로잉 연습 크로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로키를 하기 전에 왜 크로키를 하는지 알려드려야 여러분이 방향성을 가지고 연습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크로키는 초심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숙련자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두루두루 좋은 드로잉 연습 방법인데요.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 자체를 많이 안 그려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얼굴만 내가 열심히 판다던가 손만 열심히 판다던가 하는 거는 여러분이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로키는 분수가 조금 짧잖아요. 1분도 있고 3분도 있고 5분짜리도 있을 텐데, 이것들을 여러분이 빠르게 그림들을 반복을 하시다 보면 그림의 전체를 보는 습관을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 몸의 흐름은 어떤지, 무게중심, 그리고 머리와 다리의 비율은 어떤지, 몸 전체의 비례와 비율,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크로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건 나중에 여러분이 본 작업을 하실 때, 스케치를 하실 때도 똑같은 순서와 방향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기 때문에 나중에 그림 그리는 것도 훨씬 좀 편해지게 되실 거예요. 좀 크로키를 많이 해보신 그 숙련자 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께는 좀 분수를 늘려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10분이나 15분이나 좀 더 이제 모작에 가깝게 시간을 늘려서 길게 하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시작을 하실 때는 5분이나 3분처럼 짧은 걸로 손을 푸신 다음에 이거를 몇 장을 반복을 하시다 보면 이 중에서 잘 안 되는 포즈가 있을 거예요. 그 포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나중에 스케치를 할 때도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손이 그걸 자연스럽게 풀어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즈들만 조금 고르셔가지고 이 안에서 선택을 하셔서 이걸 10분, 15분짜리 크로키에 가지고 오신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어떤 부분이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갔을 때, 흐름을 어떻게 가져갔을 때 내가 좀 어색하게 느끼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하시고 그려내시면 그 약점이 보완이 되는 그런 크로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실제로 연습을 할 때 1시간 정도 이렇게 크로키를 연습을 하고 그림을 들어가는데, 보통 5분짜리를 6장 정도 그림을 그리고 이 중에서 잘 안 되는 거 골라서 15분을 2장 정도, 마지막으로 이제 드로잉이나 스케치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손발이나 얼굴 같은 것들도 연습이 좀 되도록 구체적으로 해서 30분짜리를 그릴 때도 있어요. 이거는 크로키보다는 모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실 텐데 매번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바쁘시면 분을 조금 줄이셔도 괜찮고, 그리고 그림을 내가 그린 지 좀 오래되었다. 오래간만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날을 잡아서 여러분이 2시간, 3시간을 그리신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셔서 손을 푸시면 스케치를 할 때 좀 헤매는 것들을 방지하고 손을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숙련자분들은 이렇게 하실 때 체형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그림을 그리실 거예요. 어린아이도 그리고 덩치가 큰 캐릭터도 그리고 이 두 개의 캐릭터는 체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좀 이전 작업물에서 여자 캐릭터나 아니면 어린아이 캐릭터를 그려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체형을 그리실 때 그 체형에 관련된 사진을 가지고 오셔서 크로키를 하시면 아무래도 작업이 훨씬 편해지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크로키를 또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다양한 목적에 맞게 여러분이 크로키를 하시면 여러분 그림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를 보시고서 크로키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실제 피규어 사진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사진 사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 이미지로 대체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나중에 여러분이 게임 캐릭터를 그리게 될 가능성이 큰데 비율적인 부분에서 실제 사람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피규어를 통해서 그 비율을 먼저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는 게 좀 좋을 거예요. 저희가 크로키를 연습하는 이유 중에 물론 인체 흐름도 있고 그리고 동세를 연습하기 위함도 있지만 비율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처음 익히실 때부터 크로키로 연습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예쁜 캐릭터 이미지를 뽑으시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사진을 찾으시다 보면 여러 가지 포즈가 나올 텐데 앉아있는 포즈나 그리고 뭐 움직임이 많이 있는 그런 포즈들도 있을 거예요. 앉아있는 포즈를 좌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서 있는 포즈를 입상이라고 하는데요. 초반에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때는 움직임이 굉장히 뭐 격렬하다던가 아니면은 앉아있는 그런 포즈를 연습하시기보다는 요 입상을 먼저 많이 연습해 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서 있는 포즈에다가 디자인을 입혀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 서 있는 포즈가 의외로 자연스럽게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포즈예요. 잘못 그리게 되면 이 캐릭터가 공중에서 조금 떠 있는 듯한 발이 바닥에 붙어 있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게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이 불안한 그런 느낌의 그림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서 있는 포즈들이 대부분 다 비슷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먼저 이 입상을 많이 그려두셔서 여기에 익숙해지도록 해주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또 이왕이면 이렇게 같은 사람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찍었다던가 피규어도 같은 피규어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찍어서 올려주는 그런 피규어 샵들도 있거든요. 거기서 한 포즈를 돌아가면서 각도별로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크로키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에서 예시가 될 만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하나의 피규어를 돌아가면서 사진을 쭉 찍어서 뒷모습까지 이렇게 올렸는데요. 여러분이 시트를 하시면 뒷모습도 그리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뒷모습까지도 같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림을 잘 그리게 되고 익숙해진다는 거는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외우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그리고 열심히 그려서 그렇게 그리다 보면은 그림이 어느 순간 손에 익게 되는 지점이 오고 내가 사진을 보지 않고서도 원하는 포즈를 자유롭게 그리게 되는데요. 그건 내가 많이 그려서 그 포즈를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외우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로키를 하실 때는 아예 이 부분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서 외우겠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크로키 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시려면 조금 지겹더라도 여러 가지 포즈를 다양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내가 한 포즈를 계속 여러 번 그리고 다음날 한 번 더 그려본다던가 그리고 안 보고 그려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크로키와 외워서 하는 부분들을 섞어서 하신다던가 의식적으로 완전히 내 손에 붙이는 그런 작업이 되게 하시면 좀 더 그림이 빨리 늘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포즈를 좀 여러 번 그리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천드리고요. 제가 아까 비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진을 고르실 때 이렇게 사진 중에 투시가 들어가 있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위에서 봤다던가 아래서 봤다던가 아니면 카메라가 피사체에 가까이 가 있는 이런 사진을 그리실 때도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여러분이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 이런 사진도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가까이 가 있는 사진은 아무래도 카메라 렌즈에 광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나 아래로 그림이 조금 늘어나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비율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피사체를 찍었을 때보다는 카메라에 가까워져 있는 어느 한 부분이 확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계속 연습해오던 비율과 조금 혼동이 생겨서 오히려 입상을 그리는 거에 더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선택하실 때는 조금 주의해서 해주시고 이 부분이 완전히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투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광각이 들어간 그런 사진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크로키를 들어갈 텐데요. 제가 사진을 이런 식으로 한 장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크로키 들어가시기 전에 분석을 하고서 그 분석한 걸 바탕으로 크로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오퍼시티를 이런 식으로 살짝 낮춰주시고 제가 분석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이렇게 몸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선을 연결해보고 중심선의 흐름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갈 거예요. 사실은 여기 몸 전체에서는 그림 그리실 때 이렇게 머리를 먼저 그리시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머리보다는 몸 전체의 비율과 흐름을 결정하는 거는 이 몸통이 주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이 몸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쇄골, 쇄골선, 그리고 허리선, 골반선. 이거를 여러분이 찍어보시면 얘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세로로 연결하셔서 가운데 부분을 중심선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이 중심선까지 그려보고 척추가 어떤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쇄골 부분, 쇄골이 끝나는 요 끝 지점에 여러분이 점을 먼저 이런 식으로 찍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점을 선으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선으로 연결을 하면 지금 어깨 부분, 오른쪽 어깨 부분이 약간 내려와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허리에서 제일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원으로 그려보시고 이 원이 위쪽으로 솟아있는지 아래쪽으로 솟아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은 제가 보기엔 아래 단면이 이렇게 보이는 살짝 아래에서 위로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허리선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잡으셨으면 우리가 이 몸통, 이 흉통의 크기를 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왼쪽은 요 쇄골이랑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오른쪽은 지금 옆구리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은 일단 쇄골 끝나는 지점에서 여러분이 원을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이 원 끝나는 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 원이 나오는 지점에서부터 옆구리까지 이 부분이 이 몸의 옆면이 되거든요. 지금 이 캐릭터가 좌측 45도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면, 요 정면보다는 측면이 조금 많이 보이는 상태죠. 이 측면을 찾으실 때는 여러분이 팔이 나오는 구멍을 표시를 해주시고 측면 부분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골반 부분도, 골반 부분의 선도 한번 연결을 해볼 텐데 골반이 약간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골반을 찾으실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리 시작하는 부분, 여기가 이렇게 골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 좀 헷갈렸었는데 골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꽤 크기가 크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 여기랑 골반이 시작하는 부분은 조금 위치가 차이가 있어요. 훨씬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골반에서 가장 튀어나오는 부분, 거기다가 점을 찍고 한번 이것도 연결을 해볼게요, 선을. 자, 이렇게 선을 연결해보면 지금 어깨선과는 흐름이 많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 이유는 이렇게 서 있을 때 보통은 자연스럽게 서 있다 보면은 지탱하는 다리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힘을 주고 있는 다리가 있고 나머지 한쪽 다리는 이렇게 조금 힘이 풀려 있다던가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때는 이 지탱하고 있는 다리 쪽에 골반이 조금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반대쪽 골반은 내려오게 되는 이런 형태를 띠는데요. 이 올라간 쪽 골반에 있는 어깨 부분은 반대로 여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두 지점이 약간 가까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름이 골반과 어깨선의 흐름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따라서 저희가 골반의 영역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골반의 영역을 잡으실 때는 팬티의 형태로 이렇게 나왔다가 살짝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 복부가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골반은 나왔다가 복부는 들어갔다가 골반은 다시 올라오는 이런 라인으로 잡아주시고 다리도 다리 라인까지 이렇게 하셔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요 흉통 부분보다 피규어나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규어들을 보면 요 상체 부분이 굉장히 작고 골반이 좀 과장돼서 이렇게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태로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게임 캐릭터를 그리실 때도 이 상체보다는 골반이 특히나 여자 캐릭터일 경우에는 더 크게 그려주시는 게 좋고 남자 캐릭터는 반대로 어깨 부분, 요 상체 부분이 좀 더 넓고 골반은 조금 몸통에서 그냥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서 그 정도의 크기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옆면 부분도 이 허리선 부분에서 골반까지 남아있는 요 선도 같이 연결을 해주세요. 우리가 요 허리 부분, 여기 제일 얇은 부분에 선을 잡았는데 사실 여기 늑골 부분은 이 선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고 이렇게 움푹 들어간 갈비뼈, 제가 늑골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그 갈비뼈가 이렇게 움푹하게 위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판한 갈비뼈 위에 제가 지금 가슴을 무시를 하고서 이 흉통을 그렸어요. 이 갈비뼈 위에 이런 식으로 살짝 지방 덩어리가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방 덩어리가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지방이 이 아래 부분을 조금 눌려서 이렇게 위쪽에 얹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큰 흐름을 잡으실 때는 오히려 이제 가슴이 좀 방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지금은 지워두시고 이 쇄골의 중심 부분, 여기 부분에 점을 이어서 점을 찍고 그리고 배꼽 부분에도 점을 찍으세요. 가랑이 부분까지 쭉 선을 연결하셔가지고 이렇게 중심선을 그려줄 거예요. 자, 중심선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죠? 이거를 확인하셨으면은 나중에 크로키 하실 때도 이 중심선과 그리고 여기 어깨와 골반의 각도는 우리가 선으로 그어두었으니까 이거는 틀리지 않게
보시고서 비교를 해보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흐름에 마지막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이 다리 부분인데, 다리 부분은 보통 중심선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휘어지면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무게중심이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 중심선에서 쭉 직선을 그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강이는 조금 밖으로 나갔다가 발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정도의 위치죠. 그리고 반대쪽 다리는 골반 바깥쪽으로 골반을 지나쳐서 완전히 이렇게 바깥쪽으로 조금 나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리고 무릎의 위치도 대략적으로 조금 표시를 해둡시다. 요 무릎과 발목은 제가 나중에 크로키를 할 때 왜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지 여러분이 조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크로키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크로키를 하시는 분들이 다 각자의 그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사실 크로키를 할 때 머리를 먼저 그리지는 않아요. 머리는 몸의 비율과 사실 그렇게까지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몸통이라서 저는 이 몸통을 먼저 그리고 머리, 다리로 뻗어나가는 그런 순서로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밸런스랑 비율과 제일 상관없는 부분이 아마 팔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팔을 맨 마지막에 그립니다. 몸통, 다리, 머리, 이렇게 팔순으로. 여러분이 아마 5분 크로키를 하시면 전체를 다 그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부터 그려야 하는지 그 순서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만약에 머리부터 그리는 게 약간 습관이 되어 있었던 분들은 좀 몸통을 먼저 그리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꼭 이렇게 순서를 지키시지는 않아도 되는데 아무래도 몸통을 먼저 그리는 게 비율이나 밸런스 잡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부족하시면 몸통, 다리, 머리 이렇게 그리시는데 시간이 만약에 여러분이 남으시게 되면 그때는 얼굴이라던가 아니면 손가락, 발가락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그리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로키는 비율과 밸런스를 연습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모작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시간을 오래 잡고 그리는 크로키에 그런 데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이나 이제 15분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세부적인 부분들을 자세하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제가 이렇게 몸통을 잡아줬는데요. 여러분이 요거를 보시고서 내가 이 각도가 잘 맞고 있는지 이거를 꼭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서 그려야 돼요. 요 각도와 중심선이 틀리는 순간 이 인체가 내가 예상했던 범위 바깥으로 나가게 돼서 틀리게 되니까 주의를 해주시고 몸통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쇄골 각도, 요 기울기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몸통의 요 중심선의 기울기 요것도 잘 보시면서 팔뚝이 나오는 구멍 네, 요것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연결해서 몸통을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여기 허리선이 약간 요 위쪽으로 올라갔죠? 그것도 여러분이 체크하셨던 대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골반 부분. 오히려 이렇게 내가 선과 도형으로 먼저
분리를 좀 해뒀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체 그림을 보기보다는 요거를 이렇게 중심선 기준을 잡으셔서 이렇게 그리시면 지금 골반 부분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내가 먼저 체크해둔 이 부분이랑 틀리지 않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서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중심선, 여기 우리 점 찍었던 거 지금 몸이 약간 45도 쪽에 있기 때문에 중심 요 가운데가 딱 가운데 있지 않고 왼쪽으로 조금 가 있죠. 이렇게 하시고 배꼽선 그리시고 가랑이 부분 체크하시고 중심선을 쭉 이렇게 그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왼쪽이랑 오른쪽에 이 꺾임이 맞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조금 이렇게 서 있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다던가 그러면 전체적인 요 인체의 느낌이 많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허리 쪽에 쭉 선을 연결하셔서 골반도 조금 잡아주겠습니다. 골반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몸통보다 조금 크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인체가 살짝 예쁘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자, 제가 이 무릎 부분이랑 발목 부분을 조금 표시를 해뒀죠. 저는 사실 좀 여러분이 재밌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허벅지를 먼저 그리지 않고요. 발목을 먼저 그립니다. 조금 특이하죠.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내가 표시를 해둔 요 지역에 그리고 목도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요 중심선에서 발목 여기 오죠. 우리가 아까 이거를 찾아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다가 이렇게 발목 그려두고 발목 길이 내가 체크해뒀던 길이하고 위치를 확인하셔서 그려주세요. 하고 무릎을 이렇게 연결을 조금 시켜주시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니 이게 허벅지부터 그리지 왜 뜬금없이 종아리부터 그려서 좀 헷갈리게 이렇게 그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허벅지 이 부분에 라인이나 엉덩이 부분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서 이 선을 그으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다리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선을 그리면서 길이하고 비율을 체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여기 무릎이랑 발목을 먼저 그려서 위치를 잡아두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허벅지를 연결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그리시는 것보다는 훨씬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게 돼요. 엉덩이를 너무 크게 그렸나 봐요. 지금 중심선에서 얘가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수정을 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반대쪽 다리는 이쪽 무릎 몸에서 이 골반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가 있죠. 이렇게 체크를 조금 해두시고 발목도 마찬가지로 조금 많이 나가 있어요. 하시고서 종아리 부분을 먼저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은 허벅지도 연결해 줄게요. 처음 그림을 그리시면은 이렇게 인체를 그려내는 게 되게 막막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맨 처음에 요거 선 그리면서 인체를 어디에 있는지 체크를 먼저 해뒀잖아요. 그 체크한 부분을 그냥 연결을 한다는 생각으로 먼저 그려내시면 훨씬 많이 틀리지 않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발을 그릴게요. 발을 그리실 때는 여러분이 발가락을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발가락을 세세하게 그려두실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만약에 구체화 작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발가락 부분은 이렇게 분리를 해두시고 발은 크게 이렇게 발꿈치 부분, 그리고 발에 움푹 들어간 부분, 그리고 여기 발가락 부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분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 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많이 움푹하게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나중에 발 볼 부분을 여러분이 찾기가 훨씬 쉽거든요. 발 볼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위치를 잡으시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조금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쇄골과 목을 연결해 볼게요. 목은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쇄골 부분에다가 그냥 수수깡을 꼽는다고 생각하시고 일자로 이렇게 그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중심선을 그었잖아요. 그 중심선의 끝쪽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완만하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여기가 이제 승모가 생기면서 부드러운 목선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목도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머리. 저는 팔을 제일 마지막에 그린다고 했죠. 그래서 머리 부분에 각도와 얼굴의 요 각도 정도는 여러분이 표시를 좀 해두세요. 나중에 이제 눈, 코, 입을 여기다가 맞춰 그릴 수 있게 준비를 해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약간 러프하게 표시를 해두는 거는 나중에 이제 이거를 보고서 여러분이 구체화를 들어가시기가 좋게 준비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크로키뿐만 아니라 스케치도 러프 잡으실 때는 요 단계로 하셔가지고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팔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마찬가지예요. 팔을 저는 이렇게 팔뚝 하박부터 먼저 잡고, 팔은 사실 이렇게 큰 밸런스랑 상관없기 때문에 기울기가 틀린다던가 그렇게 하셔도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팔을 그리실 때도 손 등 부분이랑 손가락 부분은 이렇게 박스로 하셔가지고 조금 남겨두세요. 이것도 나중에 손가락을 분리하기가 좋거든요. 여기 아래 부분이랑 겨드랑이 부분, 팔뚝까지 조금 연결을 시켜줄게요. 반대쪽 팔도 특히나 허리에 손을 짚었다던가 아니면은 얼굴에다가 이렇게 손을 올렸다던가 할 때는 내가 이 팔 상박부터 그리게 되면은 나중에 이 손의 위치를 맞출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크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팔뚝 다 그려주고 다시 그려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얘도 손바닥을 먼저 잡아주세요. 손바닥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박스 형태로, 손가락은 한 박스 2개 정도를 나눠주시면 돼요. 나중에 한 번 더 분리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박 부분, 여기 팔꿈치 부분을 연결하신 다음에 몸통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슴도 제가 사실 가슴을 좀 더 빨리 그리긴 하는데 가슴도 그렇게까지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하면서 그리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그리실 필요 없이 조금 빠르게 파악하시고 선도 빠르게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남으면 머리카락이라던가 얼굴, 코라던가 입, 눈, 코, 입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많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여유가 되시면 그때 그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같은 경우는 꼭 여러분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스케치 모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좀 손가락을 그려주신다던가 그런 것들은 꼭 추후에는 연습을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크로키를 하시고 나서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이 위에다가 내가 다른 의상을 입혀보신다던가 그렇게 하면은 옷주름에 대한 연습도 여러분이 추가로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요 바디를 그리고 안 보고 그리고 의상까지 같이 그리게 되면은 몸 인체도 생각해야 되고 옷주름도 생각해야 되니까 조금 머리가 이제 많이 복잡해지게 돼요. 그럴 때 크로키를 이용해서 이 옷과 바디를 분리를 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요 크로키를 하면서 내가 인체를 약간 외운다는 그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까먹을만 할 때쯤 되면은 한 2, 3일 지나면 가물가물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쯤에 다시 한번 요 포즈를 그려보신다던가 그걸 하시고 여러 번 만약에 그려보시게 되면은 한 번쯤은 안 보고 그리는 것도 해보세요. 보고 그리고 안 보고 그리고 요것들을 섞어서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받아들일 때 좀 더 빠르게 흡수를 하는 게 가능해지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에 더 빨리 익숙해지시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크로키를 하는 것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크로키를 응용을 하셔서 안 보고 그리는 것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의상 연습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하시면서 나에게 어떤 부분이 자극이 되고 연습이 될까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이 크로키가 여러분의 그림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사진 선정에서부터 그리고 크로키 하는 법 이걸 통해서 응용 연습하는 법까지 다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부분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손을 그리실 때는 이 손가락을 그리지 마시고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가락을 전체적으로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마디로만 먼저 표현을 해두세요. 이 길이는 여러분이 맞게 좀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 손하고 손바닥 부분과 손가락 부분은 1대1입니다. 그리고 손 마디를 여러분이 다 그리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두 마디 정도는 나누셔서 마디를 그려주시고 이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기본 나머지 손가락들과는 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따로 그려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손가락을 구체화 하실 때 이렇게 내가 나눠둔 박스에 따라서 분리만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려주시고 발은 여러분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옆에서 보시면 여기 맨 앞쪽에 발이 닿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발 중간 부분, 그리고 발꿈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두 부위 정도만 보이게 되거든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살짝 측면일 경우에는 세 부분이 다 보이기도 합니다만 앞에서 봤을 때는 보통 두 부위만. 앞발 부분은 여기 중간 부분보다 발볼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넓어요. 그거를 포함한 발가락까지 이렇게 약간 마른 목걸로 가오리 형태로 잡아주시고 위쪽 발등 부분 지금 왼쪽에서는 보이는 이 부분이에요. 발등 부분을 살짝 동그랗게 이렇게 잡아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발이 살짝 옆으로 돌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앞발 부분 표현해 주시고 옆에
발 옆부분이 들어가는 부분과 발등 부분을 분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발꿈치 부분을 이렇게 따로 그려두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발가락을 그리시기가 훨씬 구체화하셔서 그리시기가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앞부분에 발가락을 분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려서 크로키를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10분, 15분 그런 식으로 시간이 남으시게 되면 그때는 얼굴도 여러분이 다 그리시고 의상이랑 옷도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하고 뭐 모자도 그려주시고 입도 그려주시고 옷도 추가적으로 다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가 중요한지 그 부분만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신 크로키 바디 위에다가 원래 피규어가 입고 있는 이 의상을 그리지 마시고 한번 다른 의상도 입혀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옷주름에 대한 연습이 좀 되겠죠? 우리가 이제 바디 연습도 같이 하고 바디에다가 의상까지 같이 그리면 저희가 생각을 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럴 때 이 바디하고 옷을 분리를 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옷을 그리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쪽에다가 정리를 조금 할게요. 보고 그리고 안 보고 그리는 것도 같이 연습하고 그리고 응용 의상을 그리기. 네, 이것도 같이 해보시고 그리고 크로키를 머릿속에 남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작업물과 비슷한 포즈를 골라서 그거를 그림 그리시기 전에 연습을 좀 하세요. 다른 무엇보다도 아마 그 크로키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캐릭터의 비슷한 체형과 비슷한 포즈의 그림들 그런 것들을 그리시면은 크로키가 여러분의 그림 실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 드로잉 실력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 3강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